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오늘 10시 시작하자마자 네. 나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봐야겠죠. 이야기를. 내년 슈퍼 예산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10%나 늘릴 예정입니다. 470조 원으로 확정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 R&D로 확정이 되는 혁신 성장에 2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주시장에서 써야 될까요? 이번에 예산안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뭐 R&D를 푼다는 얘기는 사실 뭐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정부의 이제 그 자금을 풀으면서 우리 이 시장에 공급 역할을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앞서서 이렇게 예산안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명, 의료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의 이런 그 R&D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 스탠스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뭐 예산안 쪽으로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내수 활성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소비 위축에 대한 하나의 어느 정도 해결 방안으로서의 모색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로서 우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D로 대표되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20조라는 역대 최고치, 그리고 내년에 470조라는 10% 증가한 예산안은 금융위기 이후에 예산안의 성장 폭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좀 더 경제 활성화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겠다라는 의지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미국과 멕시코 나프타 합의 소식에 나스닥 사상 첫 8천 돌파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무역 분쟁 우려 완화에 미국, 멕시코 나프타 합의 소식에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관측된다라는 기사들 함께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국내 증시 역시 무역 분쟁 우려 완화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기사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눈여겨볼 것으로 기사는 조언을 하네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GPU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7% 상승하는 등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나프타 협상에 관련돼서 뭐 관세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IT 업종 순으로 이 수출 관련된 제조 업종 순으로 이제 낙폭이 좀 커졌었다는 점.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점은 그동안에 낙폭과되었던 이런 관련주들의 회복세를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둘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멕시코와의 이 자유무역업종 협의, 그리고 캐나다의 협상 테이블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관련된 위험 자산인 증시의 자금 유입이 투자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는 우리가 요소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동안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 이런 반도체 관련된 IT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조종폭을 받았던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멕시코와 미국의 무역 분쟁 합의 소식은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효과가 있어 관련 기업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김성호 팀장께서는 자동차 업종을 하나 얘기해 줬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현대 위아가 급등입니다. 한 7% 오르나요? 이 시간?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개정 합의 도출했다는 소식에 멕시코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 위아가 수혜가 기대되며 강세입니다. 뭐 이 종목도 뭐 특징으로 봐도 좋고요. 어떤 종목으로 좀 더 압축을 시켜본다면요? 네, 사실 현대 위아가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들 낙폭을 봤을 때는 현대 위아의 주가 낙폭이 그동안에 최고조로 과대가 됐기 때문에 반발성 매수세에 의한 반등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크게는 우리 현대그룹주의 사실상 이제 이 모회사격인 현대모비스를 사실 이제 지배구조의 핵심 종목으로서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50% 늘리겠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 위주로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자동차가 뭐 다 오르진 않고요.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조금 더 힘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현대위아가 특별하게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최근에 부진한 종목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CJV입니다. 터키의 리라화 폭락에 중국의 위안화까지 절하가 되면서 이 환율의 문제, 경기 침체로 CJ그룹의 영화 플랫폼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돼 14만 원까지 웃돌았던 한 재작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 지금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는데요. 2016년 상반기까지 10만 원을 웃돌았던 거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빠졌고요. 외국인이 7, 8월에만 CJV 주식을 730억 원 순매도 외 주가가 두 달 만에 17% 빠졌습니다. 영업별로 봤을 때,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 터키 적자를 냈고요. 이익이 난 건 베트남이 유일했는데 베트남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지만 성장 정체를 맞은 국내 사업과 중국, 터키 등 불안 요인을 모두 견인하기에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도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추가 손실 감수가 예상된다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핵심으로 볼 것이 이제 해외 진출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언제 넘느냐인데 지금 보면 베트남 쪽의 스크린 영화관의 점유율이 우리 CJCB가 42%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던 주요 국가죠. 터키라든가 중국. 일단 관련된 환율 문제 때문에 2분기에 순손실을 봤더니 1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어제 CJCGV가 주가가 반등을 했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손실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분석인데 관련돼서 중미 무역 분쟁의 완화 효과가 나중에 나온다면은 환율 관련된 손실은 장기화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초기 국면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차츰 이제 넘어설 수 있는 CJCGV의 역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벌써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력도는 우리가 충분히 CJCGV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베트남 법인을 국내에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CJV 베트남 홀딩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사실 지금 베트남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점유율과 베트남의 성장성 이런 것들의 그 합의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실적의 이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상장 이후에 이 CJCGV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안화 가치 하락이라든가 터키 관련된 이제 환율 요소로 봤을 때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자연스럽게 구매력을 하락시켜서 중국에서 소비 둔화로 위축이 될 수 있는 국면으로 CJCGV가 당연히 위축이 될 수 있는 국면은 맞지만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무역 분쟁은 해결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것이 장기화됐다는 측면으로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CJCGV입니다. 뭐 표를 보면 매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연도별로 2017년을 계기로 다 뚝 떨어졌고요. 지금 돌아섰고요. 한국에서 이 부진한 영화 산업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했고 터키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상쇄시켜주지 못하고 계속 영업이익이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또 문제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맥심 그리고 카누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동서라고. 맞아요. 동서.
동서가 연일 신저가 흐름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배당 매력은 커졌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 주가 흐름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8년 한 해 동안 22% 주가 하락했습니다. 참 동서식품의 모회사로 커피의 인기 확산에 함께 장기간 고성장을 누렸습니다. 대명사로 통했는데 실적이 일단 2014년 이후 정체 중이고요. 하지만 동서하면 떠오르는 게 배당주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배당을 늘려왔어요. 2017년까지. 근데 2017년에 배당금을 동결함으로써 그때 주가의 매력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배당을 늘려서 한 주당 지금 700원 네. 가량 해서 주가 하락을 할수록 시가 배당률이 3%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신저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인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도 주가가 고점에서 좀 탄력도가 좀 둔화됐었고, 그나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던 오뚜기도 실적이 소폭 감소했지만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 이게 바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음식료 업종들의 전반적인 약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서의 실적을 보면은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는 못했지만 2014년부터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정체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요소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건데, 커피 시장 같은 경우도 2015년 이후로 약 10% 이상 연평균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스타벅스, 뭐 네스프레소 밀린다. 밀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 조금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방 커피 믹스 시장이고,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요층은 늘어나고는 하는데, 동서 같은 경우는 업황 전체적인 스탠스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 배당 매력도는 조금 감소됐지만은 주가의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들의 수급이 조금 그 약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이제 긍정적인 중국 소비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세는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차이나 그레이트가 어제 상한가를 보였어요. 오늘 한 25% 오르네요. 자,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 중국의 사드 관련 갈등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계 상장사인 차이나 그레이트가 갑자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헝션그룹과 CKH, SNCNG그룹, 골든센추리 등 한국 상장 중국 기업도 어제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오늘 다 하락세고 차이나 그레이트가 유독 이틀 연속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1분기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이제 이 서프라이즈를 진행을 했고, 근데 대다수의 이제 중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사적으로 뭐 중국 원양자원, 완리 등이 이제 상장 폐지에 돌입을 하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믿기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배제시키는 종목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두렵죠. 네, 다 두렵죠. 상장 폐지가 되고, 그렇죠. 뭐 중국 원양자원도 뭐 실적에 대한 분식회계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들 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주가의 반등 랠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조정폭을 받는다면은 매수 기회로는 작용을 하겠지만은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놀기에는 굉장히 이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죠. 너무 돌려 말했나요? 추천하지 않는다. 보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호불호가 갈리는 오늘 종목들까지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